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 시원한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유예 소식 속에 한숨 돌리는 오늘 시장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과도한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관세를 유예하긴 했지만 아직은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 상황을 왜곡해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관세가 유예됐다. 한 달 뒤에 또 다시 보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 문제점 되는 부분이 제가 어제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트럼프 1기 시대 때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제일 우선적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중국보다는 주변국을 먼저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결국엔 마지막에 중국을 쪼여가는 이런 방식으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트럼프가 다음이 없어서 그래요. 1기 때는 다음에 한 번 더 재선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들어갔던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정리가 안 되는 중국 같은 경우를 이제 꾸준히 압박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큰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하는 부분이죠. 마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제하는 부분을 수용을 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우리도 이제 금융권이 개방을 하면서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 의해서 많이 흔들렸었죠. IMF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 또 더 은행권을 개방해라, 금융권을 개방해라라는 압박. 이 부분은 이제 수용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 이민자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연휴 동안 이제 문제가 됐다가 9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고 파나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력, 이 파나마 이제 항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영향력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이런 정도로 간다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 정도가 이제 그 대미 관련해서 무역 흑자보는 3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독일, 일본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EU 같은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맞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캐나다도 바로 맞대응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뒷순위로 물려 있는 게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보니까 쉽게 조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가 있다, 후순위로 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이슈는 트럼프 정권 동안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는 핑계 정도로 활용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추세 하락을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삼성전자 왜 이렇게 못 갑니까? 라고 하셨던 분들 드디어 이주영 부회장이 2심까지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운신이 좀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 뭐예요? 손정희 소프트웨어 뱅크 회장하고 그리고 샘 올트먼하고 이제 3자회담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워낙 집중을 해서 미래 먹거리다라고 했는데 삼성바이오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 쪽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투자 같은 부분 계속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반도체나 아니면 바이오나 이런 부분을 시작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AI, 자율주행 점차 뻗어나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시작은 이제 로봇이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부분으로 이제 삼성이 다시 뛸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샘 올트먼 CEO가 방한을 했는데 카카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얘기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중소형사들도 널뛰기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말로 없는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들 이미 말로 없는 종목으로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하다가 밀렸는데 이상할 거 없다. 여기서 2,500을 회복하면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고 상승 N자형으로 가는 정상적인 패턴이 되는 거다. 그에 대해서 수급이 그동안 좋았었는데 핑계 하나 찾은 거다. 정상화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2,500 넘어서 N자형으로 해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1월 효과의 핵심은 코스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2월 달까지는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길면 뭐 3월까지도 가긴 하는데 일단 2월까지는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급락 나와서 여러분들 에구머니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크게 하락을 했지만 기존에 횡보하던 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횡보하던 구간에서 730포인트 건드리다가 살짝 밀렸는데 0.5에서 1%만 올라와도 여러분들 기존 주가로 올라오는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력하게 장중에는 거의 뭐 3%까지도 올라갈 기세를 보였는데 지금 살짝 눌려있는 모습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이런 섹터, 어떤 구간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코너가 말로 홈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야구 용어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야구 용어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그 뉴욕 양키즈라는 구단에 요기 베라라는 유명한 전설적인 포수가 있습니다. 우승도 많이 하고 감독으로도 대성공을 한 사람인데요. 그분이 야구를 하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뭐 유명한 말들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뭐 이런 얘기도 다 이분이 하신 겁니다.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했는데 자, 관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항상 초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1월 끝나고 2월 시작이에요. 한 달 지났습니다, 1년 중에. 그런데 초심을 잃으신 분들 혹은 최근에 두려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이제 시장 끝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시장의 상승 기조가 끝날 때까지 이 섹터들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거 트럼프 관세가 목적이냐라고 하면 이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진정한 목적은 중국 길들이기고 미국의 패권을 다시 가져오고 본인들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거다라고 보면은 그에 입각해서 우리가 섹터를 생각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조선, 뭐 방산, 그리고 HBM, AI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여러분 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관련 없는 섹터들 이런 부분 많이 보시라고 했고 그리고 엔터 콘텐츠 제가 놀고 먹는 종목들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워낙 조금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행기 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춤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비행기를 안 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유행했던 이런 섹터들 우리 다시 한번 볼 필요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1월 달 다시 보기 지난 종목들을 다시 보기 하면서 지금은 그럼 어떤 종목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로 없는 시간에 다시 한번 2월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시장 솔직히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연말을 바라보고 돌아갈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득점 낼 수 있는 종목 3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종목 한미 반도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전망이 엇갈린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빅테크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미국만 보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이 HBM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미국이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제조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쪽에 계속 집중이 돼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지금 10만 원 뭐 중반 정도까지 10만 원 몇천 원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11만 원 아래면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눌림목까지 예쁘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주가의 이 기회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HBM용 TC본더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더욱더 확장이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뭐 이 딥시크 때문에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조금 지나보세요. 한 두세 달만 지나면은 역시나 HBM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전력 수요나 막 이런 부분 얘기 나오는데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나올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정밀기계 이 리스크가 이제 완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자, 하반기에 브로드컴까지 합류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10만 장이었다가 14만 장까지 올해는 늘렸는데 이 14만 장이 이제 17만 장으로 해서 3만 장 더 늘렸는데 어디서 나온 거냐? 브로드컴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보다는 더욱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거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으로 삼성전자를 따라잡고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가전이랑 핸드폰 다 해서 총 토탈에서 합친 이 영업이익을 HBM 가지고 따라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브로드컴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마진이 커지는 3만 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한 4분기 정도 가면은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 당연히 더욱더 이 TC본더 쪽에 대한 기대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오늘은 제가 전체 가져온 종목들 보면은 다 과거에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드리거나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꺾이지 말고 이 마음이 절대 꺾이면 안 됩니다. 이 마음 꺾이지 말고 잠깐 쉬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고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 기존에 매수를 못했다면 새로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여러분이 자신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오늘의 안타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1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Y 꼽아주셨는데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이기도 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1%대 강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게 재건이라는 쪽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전쟁 끝낸다라고 했는데 못 끝내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 팩트인 상황인데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이랑 다 끝난다라고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해요. 이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들었는데 끝낼 수가 없는 이유는 둘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우크라이나와 보상을 안 해주고 싶은 러시아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제3국, 제4국들이 와서 최소한 4자, 5자, 뭐 많으면 뭐 7자회담 이상까지도 해서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탄두나 포탄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자 자주국방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느냐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요즘에는 드론 중심으로 이제 하는 이런 포격이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보면 뉴스에 뜸하죠.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지금 이 휴전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자꾸 핵심이 뭐 딥시크로 가고 AI로 가고 CES로 가고 로봇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SY나 제가 SY 스틸 때 그리고 범양건영, 뭐 덕신 PC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도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노리거나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모듈러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 사진에 있는 게 뭐냐면은요. 그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입니다. 이것 또한 다 SY의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쿠팡의 뭐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평택 삼성이라든지 다 SY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왜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언제 땅 파서 철근해서 뭐 시멘트해서 차곡차곡 올립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난민들 어디 갑니까? 전쟁 중인데.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면 이분들이 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런 샌드위치 패널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단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땅이 좁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왔었죠. 기술력이 너무 좋고 원한다. 우리는 네옴시티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분들 거주하는 뭐 1억 명 거주할 수 있는 곳도 모듈러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해서 부총리 겸 이제 재건 담당 장관이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이고 또 핵심 하나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2월이 중요한 이유가 유럽연합에서 3월 1일까지 컨소시엄 구성해서 재건 관련해서 신청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모듈러 관련 기술 관련주 쪽에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고 집중하셔야 된다.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의 자금 비중이라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Y 포트에는 꼭 넣어놔야 할 종목이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3루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K 삼양 꼽아주셨는데 이제 우주항공 섹터가 이제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라고 발언한 이후로는 살짝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의 어떤 접근이 유효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쉬어가고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한미반도체 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주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취임사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정권 내내 가져가는 건데 당장 급한 게 뭐 관세나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시선이 쏠려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쉬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3루타 종목은 호타준족이라서 갈 때도 빨리 가고 그리고 멀리 갈 수도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LK 삼양 같은 경우는 범LG가 인수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주환원 정책도 잘 펼치고 대주주는 안 가져간대요. 그리고 뭐 지금 드론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국방부에서 자폭 드론 작년에 뭐 배치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드론 기술력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에 광학용 그 렌즈를 공급한다라는 이슈도 좋은 이슈가 나왔고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잠깐 잊고 있을 때마다 항상 짚어드리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볼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가득한 기업이니까요. 중장기적으로도 좋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K 삼양 어제 시장 하락과 함께 5%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만홈런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수익률 함께 확인해 보고 가시죠. 네, 말로 없는 종목들 1월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2월의 목표는 뭐다? 이 수익률이 세 자릿수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 80포인트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세 자릿수에 20포인트만을 남겨놨고요.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70포인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희망을 밝히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인과 뭐 SKC 이런 반도체 관련주도 조금 눌려 있다라고 했는데 대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50포인트 바로 앞에까지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올라오면은 잘하면 4위권까지도 바뀔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 이 1차 목표치 달성하고 쉬고 있는 종목들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계속 이 그 순위에 있는 종목들도 바꿔가고 세 자릿수 달성하는 종목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로 없는 종목들 외에도 뭐 1, 2, 3루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카페24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오늘 굉장히 멋지게 올라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뭐 고민하실 텐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는데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55,000원 구간 여기 건드려주고 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그냥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들고 가시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나서 그러시는 거니까 물론 조정받아도 그때 다시 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겁이 많이 나면 그냥 한 차례 차익 실현하셔도 돼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폭발했기 때문에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고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스트 소프트도 지금 추세 다시 한번 만들고 있고 한국화 컴퓨터도 새로 만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이제 저희 공부방에서 교육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로 홈런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페24가 오늘 장에서 10% 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 관련주 우리 말로홈런 시간에 그동안 많이 접근해 왔다라는 점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로홈런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말로홈런 종목은 바로 SOS랩입니다. 자,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죠. 테슬라의 미래는 자율주행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규제철폐의 칼날도 일론 머스크가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율주행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가 바다 라이더 기술력을 가진 기업 바로
SOS 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너무나도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자 차트로 넘어가면서 보시면은 12,000원 구간에 걸쳐 있는데 살짝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000원 이하에서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수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 1차적으로 기존에 걸렸던 14,000원 1차 목표치, 그리고 2차 목표는 18,5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추후에 장기적으로 뭐 2만 원도 뭐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00원 정도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했다가 11,000원 회복할 때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율주행에 힘쏟을 시기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로홈런 종목 SOS랩으로 설정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